네, 국민의힘이 오늘 내년 3월 대선에 도전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대략 30분쯤 뒤에 국민의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전당대회 현장 중계석으로 잠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100번 김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결과는 안개 속인데요. 정치부 이경국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2시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곧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집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주에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뽑히게 됩니다. 집계가 마무리되면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후보별로 당원 투표 득표수와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최종 합산 득표수가 발표가 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것인데요. 후보들 긴장 속에서 최종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집계가 시작이 되겠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뒤면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후보들도 많이 초조할 텐데 지지하는 분들도 현장 주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응원 구호를 외치고 굉장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 각 후보 지지자들 TV 토론회가 열린 방송사 앞에서도 매번 열띤 응원전을 펼쳐왔는데요. 오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날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열기 뜨거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도착하자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풍선을 흔들고 또 곳곳에는 응원하는 플래카드가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투표율도 역대급입니다. 최종 투표율 얼마가 나왔죠? 네, 이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57만 명가량이 이번 투표 선거인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원 투표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됐는데요. 최종 투표율 63.89%, 당원 36만 3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 시작 이틀 만에 이미 역대 최고치였던 2차 예비 경선 당시 투표율인 49.94%를 넘겼고 투표 시작 첫날에는 이 당원들이 몰려서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온 상황인데 이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이것도 많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유불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갈렸습니다. 먼저 후보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후보로서 유불리를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세는 저 홍준표로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저는 늘 개혁보수, 그다음에 중도층, 젊은층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그런데 정책을 맞춰와서 제가 유리할 거라 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후보들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들어보면은 정권 교체 열망으로 투표율이 높다 이 정도 얘기만 했는데 네. 캠프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거 영입해서 다진 조직표를 기대하면서 20%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원의 65.5%가 50대 이상이라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이 경선 후반 여론조사에서의 상승세, 젊은 세대의 지지를 토대로 5%포인트 이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 보수를 자신한 만큼 이 젊은 층 지지를 받을 거라고 분석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투표율은 변화를 바라는 열망인 만큼 전혀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까지 해봤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무대홍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홍준표 의원에게는 이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무야홍, 또 무조건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무대홍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2030 세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놀림당하던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돼 기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10대에서 40대가 11만 8천 명으로 직전 4개월에 대비해서 8배 이상 증가해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요. 당원 투표에서도 자신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네, 신규 당원 중에서 지금 1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도 홍준표 의원 SNS를 찾아봤더니 2030한테 내가 너희 롤모델인데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꼰대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극복하고 대세가 기울었다. 본인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 워딩이 셌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윤석열 태풍이 분다는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뛰는 후보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총장은 이 변치 않는 진성표를, 홍준표 의원은 대선 때 가버릴 민주당의 꿔준 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꿔준 표, 빌려준 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본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유승민 후보 경제정책 등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줘 왔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죠. 대장동 사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봤더니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태풍이 분다 이렇게 받아친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당원 투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외에 국민 여론조사도 50%가 반영되잖아요. 예.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곧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38.6%, 윤석열 전 총장 34%, 또 이 홍준표 의원 39.6%, 윤 전 총장 36.2%인 조사 결과를 지금 보셨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앞섰던 조사 결과 보셨는데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두 후보가 각각 27% 동률을 기록하면서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빠르게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승부를 가를 변수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당원들의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2030,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60대 이상이 각각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가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변수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ARS가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인지 사지선다 방식으로 물었는데 이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 이 홍준표 의원이 우위를 점해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역시 전화 면접 방식인데 두 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쉽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뿐 아니라 지역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 당원 비율이 43%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도 34.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 지역 투표율이 올라가면 영남 지역 표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당원 투표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고 투표자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이 선두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어제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경기 의정부, 포천, 연천에 있는 시장을 돌면서 민심을 집중 공략했고요. 홍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회를 찾았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로 꼽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젊은 층이 많은 홍대 거리로 가서 청년 그리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와 방송 출연을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전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예, 한 그렇습니다. 20분 정도 앞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 과정도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열심히 달려온 후보들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부터 알아볼까요? 예,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일단 있고요. 그리고 잇따른 이 발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뭐 부정식품 발언,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청약 통장 발언 등 설화가 잇따랐는데요. 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했던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이틀 뒤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SNS에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서 뭐 사과는 뭐 개나 줘라 이런 뜻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고 네. 결국 거듭 사과하기도 했고요. 또 호남 동행 기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한숨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예, 홍준표 의원은 지난 9월 첫 대선 경선 예비 후보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예,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건데 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 홍 의원 제1야당 대선 주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달 동안 치열한 과정을 거쳐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제도 많을 텐데 일단 이 후보들이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막판까지 캠프 간 비방전이 거셌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뭐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의혹부터 당을 사칭해서 당원에게 윤 전 총장 지지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 과열된 건 아니라면서 원팀 구성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앙금으로 본선 치른 일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원팀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이 서약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잘 봐야겠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하나가 있죠. 바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네, 일단 후보들 모두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홍준표 의원은 과거 DJ 피연대처럼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정 지지율을 안 대표가 확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예상이 되는 만큼 단일화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완주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 대표의 향후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에 예상되는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발표 현장도 YTN이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이었습니다.